계산하는 게 재밌어서 수학이 좋아요.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오면 지문도 제대로 안 읽고 정확한 답을 못 써서 틀리거든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 교실 청소에서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신해서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해 주셨던 어머님들의 모습도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이야기죠? 네, 교육청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 청소비를 지원을 해서 교실 청소를 용역으로 대체한다는 말인데요. 아, 네. 실제로 보면 교실 바닥에 이만한 얼룩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 20명이 1시간 동안 닦아야지 겨우 닦여져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청소를 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전문적으로 청결하게 해주다 보면 위생적이기도 하고 좋고요. 근데 중요한 취지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이 1, 2학년이 놀이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그래요. 높아서 청결을 강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거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직접 해야 이 깔끔함이 몸에 배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네요. 네, 저도 그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숙제를 안 해오면은 남아서 청소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숙제를 안 해가가지고 내가 직접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숙제를 안 해갔던 네네.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너무 착했어 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청소의 기술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정말 깔끔하거든요, 보기와 그럼요. 달리. 그런 업체를 내가 차리고 싶어. 청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를 짜서 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차피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키워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정리정돈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딱 자리가 잡히면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방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놀던 장난감 정리함에 놔두고 읽던 책 제자리에 꽂아놓고 네. 이렇게 습관이 들면 이게 나한테 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습관들이 학습에 연결돼 가지고 학습 효율도 올라가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그렇군요. 이 정리정돈의 기본이 이 불필요한 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제 얼굴이 정리정돈이 잘 된 거예요. 어디가요? 딱 눈 보세요. 아. 딱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딱 보일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버렸잖아요. 네네.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된 얼굴입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네. 미적으로는 조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리정돈 잘하는 이 습관이 결국은 학습 능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좀 잘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민을 들고 온 오늘의 수다학의 주인공도요. 초등 저학년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축구 보고 있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유하성입니다. 미래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하성 군 반가워요. 지금 보는 게 뭐야? 축구 경기요. 누구 나오는 거야?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 좋아해? 네. 아니 평소에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축구 그 유니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자세가 되어 있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정말로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또 축구 분석하고. 그렇네요. 여기 대단하네요. 또 피아노 밑에 보면 공도 있어요. 아, 굉장히 그래요? 활동적인가 봐요. 수학에 대한 하성이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계산하는 게 재밌어서 수학이 좋아요. 네. 하성이가 수학은 좋아해서 문제집 살 때도 수학 문제집만 사달라고 그러고. 다행히 수학에 대해서는 긍정적. 실력도 궁금해집니다. 연산 문제를 아주 잘 다 푸는 친구입니다. 맞았어요. 틀린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보니까. 동그라미만 가득.
보기만 해도 성적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예고 없이 풀게 한 수학 문제. 수학 문제 자세도 푸는 것도 메시가 드리블하듯이 그냥 스르스르 풀고 있어요. 입 모양이 이렇게 모아진 게 네.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갑자기 문제를 풀어보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틀린 문제 없이 잘 맞추고 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마무리하나 했더니 누나방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오는 하성이.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축구 경기를 볼 때만큼이나 수학 공부에 푹 빠진 모습. 좋아하는 거라니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아, 요즘에 또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네요. 네. 근데 이 동영상 강의도 사실은 누나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래요. 매일 이렇게 30분씩 척척 알아서 공부 중인데요.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가지고 계실까요?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오면 지문도 제대로 안 읽고 그래서 답은 아는데 항상 정확한 답을 못 써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스토리텔링 문제도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올해부터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비중 있게 강조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없어지고 비중이 적다고 안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맞춘 10문제보다 틀린 한두 문제를 안 틀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약점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집중해서 공부 중.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하성이는 과연 연상과 스토리텔링 중 어떤 유형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상 문제요. 왜? 스토리텔링은 글이 많고 읽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문제는 쉬운데 읽는 게 많아서 좀 싫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스토리텔링은 글이 많고 어렵고 연산은 글이 없고 쉽다는 거예요, 지금. 글이 많다는 건 그 글을 수식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수학 공부는 너무 좋은데 유독 스토리텔링이 싫은 하성이. 문제 푸는 모습을 더 지켜볼까요? 여기는 406. 하성아, 이것도 풀어볼까? 풀어보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 엄마가 준비한 스토리텔링 문제. 문제를 받아든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더니 연산 문제를 풀 때와는 집중력과 속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도 나서보는데요. 좀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 자세가 점점 역시 꼬이고 스트레칭 자세로 바뀌었어요. 아니 아이들은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도가 완전히 천지 차이네요. 그러니까요. 연산 문제 풀 때랑. 과연 어떤 문제들을 틀렸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초등학교 2학년 하성이에게도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 맞는 연산과는 다르게 곳곳에 보이는 틀린 문제들 어쩐지 아쉽습니다. 이거 복습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음 공부는 얼마 전부터 새롭게 배우고 있는 도형 단원. 저 답지를 탁 챙겨가시는 어머님의 저 매정한 손길. 이제 도형을 들어가면 지금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나 이런 거 찾는데 그런 거는 자신 있어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그 지문을 읽고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도형 때문에 어떻게 기초를 잡아줘야 할지 엄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도형은 집에서나 주변에도 많고 그리고 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배워서 쉬워요. 자신만만했는데 틀리고만 문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읽을 때 잘못된 건 줄 알고 그냥 3호는 안 썼는데 그거 3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막상 풀어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종종 이렇게 지문을 잘못 읽어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연산에서도 도형에서도 동일하게 그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좋지만 스토리텔링 문제는 너무 싫은 하성이. 스토리텔링까지 100점에 골인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정말 똘똘해 보이고 또 잘생겼어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하성이를 만나봤는데요. 하필 저희가 찾아간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마치 무슨 운동을 좋아한 아이의 설정 같아 보이셨죠? 그게 아니라 비만 그치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려고 얘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비가 계속 와서 저희가 참 다행히 촬영을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차분했구나. 우울했어요. 축구할 줄 알았는데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려운 스토리텔링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하니까 하성이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그 반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얌전할 것 같은데 활동적인 아이이면서 또 연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막 저돌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의외로 스토리텔링에서는 아까 어떻게 몸을 꼬았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헤딩 숫자세요? 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생님. 네, 연산을 좋아하고 일단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누나 것까지 공부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학년에서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꼭 이렇게 쟁취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고학년이 가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다 가면 당황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실수가 되고 그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주는 건 좋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학년에서는 그냥 재미있다, 흥미있다 정도로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2학년 이 스토리텔링형 문제나 수학 수준은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기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좋아하는 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예시를 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뭐 미래 축구 선수 유망주 유하성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이때 유하성 선수는 13골을 넣었고 같은 편인 손흥민 선수는 11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편이었던 개그맨 김일희 선수가 자살골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유하성 선수의 편은 몇 점인지 풀이 과정과 식을 써서 답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넣으면 재밌거든요. 자기가 들어가 있고 축구 규칙이 들어가 있고 좋아하는 선수 그리고 수학 연산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루에 3문제 정도 만드셔서 이렇게 풀어준 걸 권고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다가 약간 좀 심한 문제로 자살골을 넣었던 김일희 선수는 동료 선수한테 2대씩 맞았습니다. 총 10명의 선수한테 2대씩 맞았으면 몇 대를 맞았을까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네. 이거 근데 어차피 가상이니까 우리 하성이가 한 100골 정도 넣은 걸로 좀 해줬으면은. 저도 인심 써서 100골 네, 괜찮습니다. 신나잖아요. 몇 골 차이 안 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실감이 안 나서 싫어해요. 그런 리얼, 약간 잔잔하게 리얼하게. 리얼감을 줘야지.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랑 같이 내가 뭐 경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면서 또 문제 맞히면은 정말 기분 좋아갖고 축구 선수들처럼 울통 벗고 막 포효도 하면서 막 골 세레머니도 좀 하면서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정말 스토리텔링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선생님. 스토리텔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산 문제를 글로 풀어 놓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서 연산 문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생활에서 스토리텔링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성이가 먹은 우유는 얼마만큼 먹었을까? 혹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집에 오다가 본 그 건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더하면 얼마일까?라고 하는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해보고 스토리텔링 문제로 풀어보다 보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왔을 때 수학 문제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실생활에서 어머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이가 정말 이렇게 연산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얼굴도 이미 밝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작업 기억력이 우수 수준으로 나왔죠. 언어성이나 동작성은 평균 수준이고 그 처리 속도는 그냥 평균 수준 나왔는데 강점으로 보면 청각적 집중력, 여기에
연산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강점이 있고요. 약점은 처리 속도하고 토막자기,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 또한 그 공간 지각력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성과 처리 속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그걸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언어성이 부족한 하성의 경우는 그 밖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정량의 독서를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위인전이든 과학에 관련된 책이든 동화든 상관없이 만화가 좀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책을 읽은 다음에 엄마가 반드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분석적 독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학 평가를 해봤는데요. 예, 수학 평가의 결과는 아주 잘 나왔어요. 아유, 잘하네요. 예, 후행의 경우는 다 맞았고요. 현행도 80점 정도라고 나왔고 전체로 90% 정도 맞았기 때문에 네. 기본은 굉장히 잘 다져져 있고 수학을 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사 결과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문제 푸는 거 보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가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정우는 6 곱하기 4 더하기 2는 26이라고 하는 계산 과정을 거치는 수화 연산의 네. 곱셈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지만 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긴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나 어려워하는 경우라면 어머님께서 하성이가 문단을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실물을 이용해서 바둑알 3개 곱하기 2배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토리텔링형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도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도형을 보면 모양도 잘 찾고 잘 하는데 이게 도형 문제가 스토리텔링형 형태로 넘어가면 못 푼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짝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 풀었던 거를 봤더니 공통적으로 계속 도형에 관련된 부분을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 모양을 여러 가지 도형 중에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숫자를 합하는 건데 이 친구가 39라고 적은 거를 보니까 부채꼴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값을 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문제집 푼 거를 봤더니 가래떡 사진을 주고 네. 이거하고 관련된 모양을 찾아라 문제도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도형 개념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스토리텔링형 유형도 중요하지만 이 도형 개념 잡는 것도 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 문제 보고 아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가래떡을 그려놓고 도형을 물어보다니요. 먹는 거를 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떡 모양이지 이걸 무슨 뭐 그렇지 않나요? 찹쌀떡이나 인절미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네. 안 봤던 모양이라서 그렇죠. 전혀 이거는 너무 생소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어머님이 간과하고 계셨던 도형 문제가 더욱더 이제 하나 고민으로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형도 잡고 스토리텔링도 잡을 수 있는 맞춤 합숙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강점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고요. 약점은 도와주는 게 좋은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아이 저학년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문제 한번 읽어주고 너도 한번 읽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끊어 읽기나 띄어 읽기 잘못하면 파악을 완전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읽는 것만 봐도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못 파악했는지를 엄마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읽고 아이가 같이 읽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예문도 김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예문으로 가져주면 일단 애착이 더 강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때 편할 수 있고요. 그 수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인간 관련된 문제를 보고 반드시 복습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요때 애들은 누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많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검을 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당연히 인강에서도 좋아하는 연산만 풀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형은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축구공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망가진 게 있으면 그것도 해체시켜보고 아니면 네. 축구공 모양을 뭐 종이로 비슷하게 위에다가 덮어서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도형도 그 흥미를 갖고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선생님 얘기 다 좋았는데 네. 하성이한테 축구공을 자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망가진 축구공을 아, 망가진 것도 막 우리들 예전에 막 거기다 그 테이프 붙여가지고 쓰고 붙여서 막 하거든요. 바람 넣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하성이한테는 축구공보다는 조금 저렴한 네. 그 테니스공. 그래요. 테니스공을 이렇게 가위로 오려볼 텐데 그냥 오리지 말고 약간 스토리텔링 문제가 약하니까 네. 리포터식으로 제가 지금 테니스공을 자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반지름이 얼마고요, 지름이 얼마고요, 막 이렇게 떠들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리면서 모양도 확인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테니스공 네. 잘 잘려요, 근데? 잘 잘리죠. 네, 한번 해봐야 그리고 자르고 난 되겠네요. 다음에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의자 밑에 껴가지고 또 재활용도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하성이 같은 경우는 앉아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활동형 학생이잖아요. 유니폼 그렇죠. 입고 비 그치면 나가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차분하게 앉아서 학습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한 30분 내외로 공부하는 시간을 잡아주되 엄마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는 별개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30분 내외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움직이고 집중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집중력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를 10문제 정도를 주는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있죠. 네. 골을 막 요리조리해서 골대에 넣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10개가 스르륵 풀 수 있는 그러면 재미를 느껴서 뭔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금 자신의 수준보다 좀 낮은 문제를 줘서 계속 앉아있는 공부를 해서 집중력을 기르는 게 좋겠고요. 또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급하게 풀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요? 막 서두르고 시간도 짧고 뭔가 해치우고 안 되면 말고 찍고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풀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 30분 동안 한 문제만 풀어. 두 문제만 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읽는 게 어렵고 이해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축구장도 데리고 가고 등산도 데리고 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읽다 보면 나 이거 했었는데 네. 읽지 않아도 그 상황이 연상되면서 이해가 되도록 또 안 되면 책을 읽는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해서 경험들을 늘리게 해서 그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민성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만들어보고 활동해보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도형 중에서도 지금 다루는 도형, 그래서 뭐 삼각 기둥이라든가 원 기둥이라든가 사각형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구공 모양으로 다 만들어 본 다음에 굴려보는 거죠. 뻥뻥 찼는데 뭐가 잘 굴러가? 구 모양이 가장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관찰해보고 특징을 알아보고 만들어보는 이런 네. 활동들을 하면서 관심과 개념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또 네, 보태면은 하성이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문제마다 엄마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다가는 독일 국기를 그려주고 브라질 국기 그려주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 있다. 얘네는 쉽게 골 넣기 어렵다. 그리고 좀 만만한 문제는 좀 저기 아프리카 좀 약한 팀 이렇게 네. 넣어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긴장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약간 축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그러죠. 같아요. 어머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축구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만 하더라도 사실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하성이를 봤을 때 수학 문제의 수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성이가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대충 풀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속도나 어떤 몇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3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집에서든 마트에 가서든 아니면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에 갔을 때도 수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차분하게 스토리텔링의 문제를 이제 다가가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학년의 경우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는 쉬운 문제는 익숙한 문제는 많이 풀어봤자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데 많이 풀려고 그러면 더 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를 어려워할 때는 진짜 이 아이의 실력이 없어 어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즉 흥미가 없어서 어려워하는지 어머니가 잘 관찰하고 판단할 네. 필요가 있고요. 가성이 같은 경우는 일단 흥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의 문제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는 그 쉽게 그 이 아이가 풀었을 때 아니면 어렵게 풀었을 때 칭찬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문제 수준도 일단 어려워하는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단계에서 제일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성공을 이 아이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었을 때 또 성공을 느끼게 되고, 지나고 나면 아, 나도 이거 풀 수 있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질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사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데 유독 스토리텔링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흥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좀 기운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하성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만들기와 풀기입니다. 경험을 살려서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보고 또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읽기 연습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스토리텔링 문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끊어읽기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강조해서 읽으면 문제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스토리텔링 문제가 어렵지 않고 재밌어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다입니다. 글로 표현된 것이 이해되는 것이 어렵다면 수다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쓴다면 스토리텔링 문제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질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축구 선수 자서전입니다. 오, 어, 지금 박지성 선수 네. 있어요. 네. 뭐 책이 많이 있는데 또 책을 또 간접 홍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대충 우리 수다학에서 만들어준 건데요. 이 스토리텔링 문제가 약하잖아요. 네. 이게 또 글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기아이면 또 내가 흥미있는 축구 이야기, 좋아하는 축구 스타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에 그 어린이용 자서전에는요, 그림도 많고 또 글씨도 크기 때문에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또 해외 축구 스타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수학을 만점을 받았다. 네. 그러면 우리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때 골 넣고 히딩크 감독한테 안기듯이 저한테 딱 이렇게 안기면서 이야. 사랑해요 지성 하듯이 우리 하성이도 충분히 수학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축구도 한 팀하고만 늘 경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나 수많은 팀들을 만나는 것처럼 언젠가 스토리텔링도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새로운 문제들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스토리텔링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 우리 하성이의 모습을 저희도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저희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더욱더 열심히 힘내길 바라요, 우리 하성이.